자신감 꽉꽉 글쓰기 뿜뿜.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아하. 여름방학 특강 자신감 완성 프로젝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수행평가 대비 특강. 자, 우리 친구들과 첫 번째 강의 함께 시작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한여름의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글쓰기 수행평가 대비하고 싶어서 이 강 누르신 거죠? 오신 거죠?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쓰기 자신감 꽉꽉 채우고, 그리고 마침내 글쓰기 능력, 실력 뿜뿜뿜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특강이 준비된 만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같이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 강좌는 교환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료실에서 특강 교환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교환 내용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의 특별한 강의와 함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의 주제는 뭘까? 자, 주제 한번 공개해 볼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OT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강에서 먼저 이거 살펴볼 건데요. 독서 감상과 독서 기록은 다르다 라는 점을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 수행평가에서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국어 하면 또 책 읽기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게 하고 선생님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읽은 다음에 뭘 해라.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죠?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만을 OT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 포인트 딱 이렇게 짚어드리는, 그지? 요것만큼은 너들이 딱 준비를 해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쁘다 현대사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점, 그죠? 이번 특강에서도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것만은 지켜줘,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께서 그대들에게 독서 감상문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죠? 자, 독서 기록장을 제출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냥 책 읽고 그냥 쓰는 거구나 하고 제출하게 되면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아. 선생님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마음, 선생님의 어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독서 감상이 무엇인지, 독서 기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미 파악을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독서, 책을 읽는 거죠. 읽을 독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독서 감상이나 독서 기록이나 동일한 지점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꼬꼬마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책을 읽은 다음에 말이야, 하나는 감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기록을 합니다. 요 차이가 뭐냐?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눠지는 지점인 거지. 감상이라고 했을 때 감과 상은요, 한자 표현이죠. 그죠? 어떤 감자하고 어떤 상자냐면 느끼다, 느낌을 나타내는 감자와 그다음에 생각을 나타내는 상자.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감상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한자 표현인데요. 요거는 기록할 기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록할 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하고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록이에요. 말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쓰는 거지. 선생님 감상도 쓰는 거고 기록도 쓰는 건데 그게 뭔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의미가 나눠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감상이라고 하면 쓰긴 쓰는데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냐면 느낌과 생각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지.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오늘은 낙엽이 하늘 떨어지네, 내게 인사를 건네나 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 그지? 감상, 생각,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적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오렌지 맛이 나야 오렌지 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기록도 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 메인은 뭐라는 거야? 그대들의 생각과 느낌, 그지? 요것을 잘 표현했을 때 독서 감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근데 기록은 뭐냐면 기록은 그런 느낌 감상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자 여기 포인트죠.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을 요것을 기록이 한다 이라 한다.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 만든 말이 아니라 국어사전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자 기록이라고 할 때는 요 부분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을 적는다. 팩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어른들이 들어보셨죠? 조그만 친구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낌하고 좀 구별되는 지점인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조금 어떻다? 주관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학교 되면 이런 말도 알아야 돼요. 얘는 좀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관적이라는 말, 객관적이라는 말 이런 것들도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잡아둬야 되는 어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7학년 할 거 아니잖아. 그지? 알아둬야 되는 거야.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각각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도 주관식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답이 다르지. 아하. 근데 객관식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객관식. 정답은 하나죠. 딱 그것만 인정 해주잖아요. 그치? 그런 게 객관식이죠. 그래서 사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그래, 그게 맞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주관적 하면 의견, 생각,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객관적 하면 사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정리하고. 그래서 감상 같은 경우는 조금 주관적인 글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록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적인 글, 독서 기록이라고 독서 기록은 객관적인 글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또 선생님이 독후감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써봤죠? 독후감 써와라. 여러분들 책 잘 읽었어요. 이런 거 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생각과 느낌을 자세하게 써라 라는 거죠. 생각과 느낌은 두 줄 쓰고 책 내용만 꽉 채우면 좋은 독후감이 아닌 거였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독서 기록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독서록.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읽었는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독서 기록장 혹은 독서록을 작성해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느낌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대신 성실하게 매일 읽었다라는 사인을 선생님께 드리면 성공! 아하. 근데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를 막 이만큼 쓰고 막 책 느낌 한 줄 재밌었다, 즐거웠다 그러면은 슈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의미를 알면 우리가 독서 감상이라는 말과 독서 기록이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충 내용 파악을 하셨다고 선생님 생각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독서 기록과 그다음에 독서 감상문에 양식을 통해 가지고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특강을 통해서 만나는 이런 양식들 혹은 소개되는 어떤 과제들, 제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학교 수행평가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막 찾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죠? 선생님의 평가계에서 막 다 검색하고 해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그죠? 누굴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너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대표적인 이런 양식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조금 이해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네, 준비되셨죠? 자, 먼저 독서 기록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 그렇죠? 독서한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록의 포인트가 남겨져 있는 거죠. 기록에, 그지? 독서록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 기록을 이제 담아 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선생님 한 페이지 안 보여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먼저 전반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요,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양식 우리 학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마다 어떤 부분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서 조정을 하실 수 있죠. 그지?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대표적인 양식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모름지기 독서록이라고 한다면, 독서 기록장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요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점이 이제 대표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자, 뭐 학번 이름 잘 쓰셔야 되죠? 열심히 써놓고 이름 안 쓰면 누구 건지 몰라. 그 다음에 자, 사실 기록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책을 반복적으로 많이 읽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이름, 도서명이라는 말 있죠, 그죠?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이런 표현들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책 이름,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사에다 작가 이름 쓰는 거 아닙니다. 출판사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저자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작가 성함, 그죠? 이름 쓰시면 됩니다. 저자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 알겠지? 그래서 작가 이름, 성함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죠. 독서록에는 읽은 기간. 그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께 내가 좀 뭔가 나는 좀 특별하게 어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정성스럽게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날짜,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아요. 그죠? 이렇게 숙제 이렇게 제시되면 하마가 안 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막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아. 막 뽀로로야 막. 아니 돌아다니다가 막 내일까지 숙제 오늘 독서 기록장 10장 다 써버리겠어 하면서 막 하루 만에 막 다 쓰면 이런 거 그냥 대충 쓰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딱 이렇게 무서운 매 눈으로 보시면서 다 견적 나옵니다. 대충 썼구나, 어제 썼구나, 다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 모를 것 같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쓰는 것도, 날짜, 시간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죠? 시간 막 다 똑같이 하고 막 그러면은 딱 압니다. 어제 썼구나. 네,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줄거리 요약,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줄거리 요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권을 이렇게 나눠 읽게 되잖아요. 보통 도서 기록은 한 장으로 하지 않고 계속 이게 수시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를 보고 싶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과제로 주시면 많이 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은 양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은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 부분도 쓰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구절, 인상 깊었던 장면 및 구절, 그죠? 장면, 어떤 그 상황, 그다음에 구절은 어떤 표현, 그다음에 그 이유, 뭐 이렇게 잘 짧게 쓰라고 제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록만을 쓰는 건데, 독서 기록은 사실 기록을 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렌지 맛 주스가 꼭 100% 과즙 오렌지가 아니어도 오렌지 맛 주스이기도 해야 오렌지 맛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을 봤더니 오렌지 0.2% 들어가 있는 경우는 오렌지 맛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의 핵심 포인트는 독서 기록장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조금 약간 어떤 느낌적인 느낌도 조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너무 막 이렇게 결벽을 그럼 막 흥채풍 뭐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조금 이런 느낌도 들어갈 수 있다. 좋아. 자, 그 다음에 독서 기록장의 특징이 이 부분에 좀 잘 드러난다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책을 읽은 소감에서 보시면요, 책을 읽은 사실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나의 생각 변화, 그 다음에 공감, 비공감하는 부분, 자유롭게 작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 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로 놓고 보면 주관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요, 책을 선택한 이유 하나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사실 동기, 그죠? 사실 동기.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점, 그죠? 이런 부분도 그냥 단순한 약간 문학적인,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문학적인 느낌은 아닌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면, 그죠? 이런 것들을 쓰면 우리가 시를 창작하는 내용이 아니잖아. 독후감은 다분히 문학적이거든요. 그 예쁘게 잘 써야 돼, 그죠? 근데 독서 기록은 팩트를 남기는 거란 말이야. 사실을 남기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어떤 사실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점, 내가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점. 그죠? 이런 부분도 내가 어떤 뭔가를 아름답게 쓰려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점, 교훈, 이런 사실, 팩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긴 하지만 다분히 객관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양식을 대표적으로 한번 갖고 와 본 거예요. 이런 것들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독서 기록장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대한 평가, 이것도, 그죠? 마치 그 뭐 지도 보면은 맛집, 별점 제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느낌보다는 뭔가 예쁘게 아름답게 쓰려는 것보다는 사실 기록을 남기려는 느낌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죠? 선생님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죠? 이런 것이 독서 기록장이라는 거지. 선생님의 확인도 요렇게 받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양식으로 독서 기록장의 특징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독서 기록장은 객관적인 글이고요. 그죠? 사실 기록, 내 느낌이나 정서나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책을 읽었던 기록을 실제 흔적을 남기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기록장 이것만은 여러분들 조심하자라는 점 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요약은 기술이다. 자, 요약하는 내용들이 독서 기록도 사실 들어가고 독서 감상에서도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거, 뭐 줄거리를 요약하는 거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약도 잘해야 돼요. 근데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약을 할 때 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읽기 목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책을 보더라도 뭐 한국사 어떤 책을 봤다. 예를 들어서 같은 책을 보더라도 내가 한국사의 뭐 조선시대 생활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도 나는 이 시대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풍습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목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요약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제도를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핵심을 요약했는데 제도는 안 가져오고 풍습만 가져오면 안 되죠. 내가 풍습을 알고 싶어 했는데 제도만 가져오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요약하는 거 일단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 글의 구조는 대체 갈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소설과 혹은 뭐 설명문과 혹은 논설문의 이런 구조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잖아요. 사건,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설명문은 중요한 설명 대상, 그것의 정보를 중심으로,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에 따라서도 요약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킬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선택. 여러분들 그 중학교 교과서에 요약하기 파트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중에 한번 배울 거야. 그 요약하기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선택합니다. 백매업 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 뭐 당연한 얘기죠. 요약. 중요한 걸 간추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일반화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여러 가지 색깔, 이거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다양한 색깔,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게 일반화예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라고 일반화할 수 있어요? 운동. 그치?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화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선택도 삭제도 일반화도 어려워. 그럼 뭐 하는 거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재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심 문제에 뭔가 딱히 안 보이네?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요약은 기술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자. 독서 기록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요? 사실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객관적인 자료, 실제 있었던 일이나 기록 등이 사실이다. 그래서 느낌이나 감상, 예쁘고 아름답게 쓰려는데 포인트를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잘 읽었는가, 꼼꼼히 읽었는가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야. 사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르고 고운말,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당연하죠. 더 말해야 입 아프다.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딱 그냥 한 단어만 얘기해라. 정성입니다. 선생님 정성이에요. 선생님 이거 평가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평가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평가 기준에 정성스럽게 쓸 것이라고 안 돼 있어요. 왜냐면 평가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관찰 가능한 거여야 돼요. 근데 정성스러운지 안 정성스러운지는 이거는 보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보는 사람이 좋아하면 정성스러울 수 있고 이거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평가계획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보는 거는 주관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기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괜히 이런 속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예쁘게 잘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죠? 이거는 꼭 국어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글씨를 못 쓰는데요. 못 쓰는 것과 막 쓴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못 쓰더라도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면서 정성스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포인트죠. 읽을 수 있게 좀 쓰세요. 선생님이 많은 수행평가를 채점하다 보면 못 읽겠어. 글자 뭔 글자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러면은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진짜 못 읽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야 못 읽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정성스럽게 써야 됩니다. 예쁜 말, 바르고 고운 말. 막 친구하고는 막 개똥아 소똥아 막 이러면서 놀아도 글로 쓸 때는 좋은 표현들, 바른 표현들 쓰려고 해주세요. 부적절한 언어나 비속어 사용하지 않고 맞춤법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죠? 기록장도 글쓰기의 일종이므로 지나치게 가벼운 말투나 비속어, 줄임말은 삼가야 됩니다. 그죠? 글씨도 예쁘게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정성 보이는 거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를 잘 못 쓰지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그런 이렇게 뭐랄까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쓴 손글씨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죠? 요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서 감상문 가보자. 독서 감상문. 자, 독서 기록과 다르게 감상은 뭐 중심? 의견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주관적인 거, 생각, 느낌. 그래서 독서 감상 보시면 도서명, 저자, 출판사, 읽은 날짜 이런 식의 내용들. 그 다음에 책의 전체적인 어떤 요약, 줄거리 요약, 내용 요약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죠? 동일하게 가져가요. 앞에 거랑. 그런데 보세요. 감명 깊게 읽은 부분, 인상 깊은 구절과 그 이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독서 감상문이니까 뭐가 포인트인 거예요? 구절이 중요한 겁니까? 이유가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중에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생각, 느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장면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든 생각과 느낌이 잔뜩 있어야 돼요. 막 책 내용만 이만큼 쓰고 마지막에 그런데 참 재밌었다. 뜨든 뭐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애초에 잘못됐다. 알겠죠? 고로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퉁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이게 독서 감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포인트구나 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후반부도 가볼까요? 감상 및 책을 읽고 변화한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요것도 뭐가 포인트인 거예요?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감상, 그리고 나의 변화한 점. 선생님이 독후감을 통해서,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의 요구사항은, 니즈는 이거라고. 근데 이걸 막 잔뜩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다 보면 이제 선생님은 그냥 막 열심히 안 읽습니다. 그냥 책 내용이구나. 너도 거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다. 책에 대한 서평 또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그죠? 이런 생각, 느낌, 여기가 포인트다. 그지? 그래서 내가 독후감을 쓴다면, 독서 감상문을 쓴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책 내용으로 꽉꽉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느낌, 나의 감상으로 꽉꽉 채우려고 하겠죠. 예쁘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겠죠. 좋아요.
자, 독서 감상문 이것만은 조심합시다. 자, 사실과 의견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독서 기록장은 사실 위주라고 했죠? 근데 독후감, 독서 감상문은 생각이나 의견, 느낌, 연상, 기대나 다짐 등 이런 것들을 주로 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달할 수 없어요.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건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책 읽고 좋았었다. 이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났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들었다. 이런 마음들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뭐 이래서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알겠지. 그게 아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길게 감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연결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때 좋은 팁이죠. 자신의 삶을 연결하면 진심이 드러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니까. 그지? 그리고 내 어떤 진정성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나의 삶과 연결하는 거야. 그죠? 노인과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행평가에 쓰러져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진정성 있는 글은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욕심쟁이라면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고 다른 학생과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이런 것도 좋겠죠. 작가와 대화해 보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책과 연결해 보거나 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거나 하는 등의 다채로운 노력들. 그렇죠? 선생님 작가 못 만나는데요. 가상의 대화를 나눠보는 거지. 작중인물과 인터뷰해 보는 거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독후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창의적인 시키지 않은 짓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십니다. 그죠? 그냥 좋은 거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독후감, 독서 감상문의 특징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독서를 활용한 그 외에 다양한 어떤 활동 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읽은 부분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고스란히 옮겨 적는 활동들.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인물 소개하기. 그 안에 있는 인물, 등장인물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사 파일처럼. 그죠? 이력서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읽은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은 가운데다가 뭐 이제 점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와 관련된 특징들을 괴팍하다, 뭐 사납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보는 거죠. 마인드맵. 만화를 그릴 수도 있고 편지 쓸 수도 있고 등장인물에게 갈래를 바꿔보는 활동, 그다음에 뒷이야기 상상하여 쓰기, 동백꽃에서 점순이하고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책을 광고문 같은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인터뷰할 수 있겠고요. 독서 퀴즈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독서를 해서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후속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해 보세요라고 할 때 좀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1강에서는 독서 기록과 독서 감상이 다르다라는 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짧은 방학 더욱 뜨겁게 강남인강으로 자신감 완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2강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